박국장에 간다. 오늘은 광주 보은사를 찾아왔습니다. 주지 도재 스님은 코로나 팬데믹, 신도수 감소 등 열악한 광주 도심 포교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곳 보은사를 지키며 이주민 노동자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교 홍보를 위해 공력을 기울이는 등 도심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국의 불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보은사 주지 도재스님이라고 합니다. 광산구 신창동 유족지 곁에 있는 보은사 주지 도재스님을 맡고 있는데 저희 사찰은 1969년 벌써 42년이 됐습니다. 법진 스님의 원력으로 은사 스님인 형고 스님께서 1981년도에 송광사 말사로 등록한 사찰로서 2004년도 신창동으로 이전한 사찰입니다. 저는 2020년 그러니까 2002년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23년간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20년 넘게 주재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은사 소임을 맡아 사부대장과 함께 예불 하고 공양하며 함께 문화포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벌써 11월이 되었네요. 그러니까요. 낙엽 기근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나무들도 낙엽을 떨구면 긴 휴식을 떨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잎이 떨어져 뿌리가 돌아간다는 뜻으로 자기가 본래 났다는 났거나 자랐다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불자님들도 힘차게 달려오는 길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보시고 오늘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벌써 스님 말씀 들으니까 11월의 어떤 다급함보다는 잠깐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보은사를 찾아오면서 스님 하면은 우리 이주민 노동자의 아버님, 대부 이런 용어가 떠오를 정도인데 현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4만 명. 그러니까 여기고 광주 광역시 인구의 2배 이릅니다. 네, 이들은 뭐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우리 일상생활과 같이 생활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대부분이 불교 국가에서 또 오신 분들이에요. 네. 스님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어떤 이주민 노동자의 대부로서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많은 지원 활동, 이주민 주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 활동을 갖고 계신데 이게 저는 궁금했던 게 스님께서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이들한테 어떤 관심을 기울이게 되셨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원각사 주지로 소임을 보러 오면서 사실은 어린이 청소년 대불청 그 다음에 거사회 문화 강좌 등 다양한 법회를 70회 정도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 인도에 서울대 나오신 바스무크레 한 분이 찾아와셔서 스님 교회나 YWC, YMCA 이런 데는 공간도 빌려주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설날 추석날 이렇게 차례 이렇게 못 간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어울려주고 하는데 왜 불교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하는 절도 없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님도 없습니까? 라고 20여 년 전에 해서 제가 외국 유학생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니까 우리 보은사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원가스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 설날 추석날 윷놀이 그 다음에 차례상, 그 다음에 뭐 세뱃돈 나눠주기도 하고 세배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다도 체험 이런 걸 하면서 2005년부터 이렇게 이런 외국인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스님 지금 종단에 우리 불교계에 마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전국단체죠. 이곳을 비롯해서 생명나는 문화를 창립했고 또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잘 지내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들이 폭넓게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스님께서 그런 공력을 기울이는데 자세히 또 접근을 한다면은 현장에서는 스님 어려움들이 말 못할 어려움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어려움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 불자들한테도 좀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이렇게 제가 마주역 지원단체 협의를 물어보셨는데 네네네. 제가 종단에 활동하고 있는 우선 단체부터 소개 올릴까 합니다. 네네네. 저희 마주역에는 10분의 공동대표 스님들과 현재 이제 봉선사 주지로 근래 취임하신 네. 호산 스님이 네.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그래서 10분의 스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네. 마이주민 지원단체는 이제 줄여서 이제 마주협이다라고 네, 이렇게 네, 합니다. 네. 이주민들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고 한국사회 이주민들의 인권과 복지가 네. 바르게 실천되는 민주 평등, 평화 이런 사회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2006년부터 우리가 다문화에 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주 노동자 인연이 되어서 이주민 인권 보호와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글 네. 교육 유학생, 겨울 이주 여성, 그 다음에 어울리 한마당, 네. 그리고 해외 의료봉사 등 노무 변호 무료 상담 등을 이렇게 쭉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쪽에 어쨌든 생명나눔 문화센터가 2005년부터 해오면서 비영리 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약 18년 동안 하면서 네. 국내 해외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노무 변호 무료 상담 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외국인 동화구연 또 해가지고 네. 유치원 찾아다니면서 네. 그렇게 또 우리가 외국인 전래동화 이렇게 네. 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이런 불교 국가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콩쥐팥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을 동화책을 또 만들고 그래가지고 영풍문고에 또 판매하는 그래서 17개국 이렇게 네. 출판 등 번역을 해서 18년간 비영리 법인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8년 동안이면은 네. 그때 스님께서 만드셨던 동화책이나 이걸 네. 보고 네. 자라는 친구들이 지금 네. 이제 성인이 돼서 네. 국내 또는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인연이 되기도 했겠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네. 못 가는 분들은 이쪽 대기업이라던가 사랑의 열매 이런 데 공부해가지고 네네네. 그들에게 항공료도 이렇게 해서 기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돌아올 때도 무료로 기고 갈 수 있도록 해서 네. 본국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서 운영했습니다. 스님 이게 보면은 결국 많은 지원 활동은 결국 스님께서 현장에서 어렵지만 이 삼보 정제를 바탕으로 네. 일일이 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스님 활동하시는데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00명 중에 3명은 외국인이며 네네네. 60%가 넘는 분이 불자들로서 한국의 제조업이나 농업, 공업, 우리 사회 곳곳에서 취약권에 활동하는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문광부, 시청, 이쪽 기관 산하 단체들에게 저희가 이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단체다 보니까 비영리 법인에서 그런 예산을 또 신청해가지고 공부해서 돼가지고 그들에게 무료 법률 그 다음에 노무, 어울리 한마당 다양한 그 취약한 곳에 18년간 유학생,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를 위한 또 한글 교육대 토플에서 우리가 1등하기도 해가지고요. 스님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배웠던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을 받기도 해가지고 아주 보람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훨씬 우리 사회에서 같이 우리 어울리기도 하고 더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고 그렇겠네요.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주민의 인권 회복과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간혹 여기 뉴스에 나오는 거지만 법무부에서 좀 불법 체류자들 단속을 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주민 노동자들 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불법 체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가다가 또 안 좋은 소식도 뉴스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을 못 받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러는데 스님께서 아까 법률 지원도 해주고 그런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빈도가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최근에는 또 양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아직도 하소연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가요? 이주민들이 사실은 불법체로 법무대 단속까지 현안 문제가 네네.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법 체류자인 어떤 스리랑카 부부가 병원에서 네.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산산한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나주로 가다가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차를 탔는데 네네. 운전하는 사람이 불법 체류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법 체류자고 뒤에 이제 거의 4살까지 된 사람 정식 체류자인데 그분이 이제 곡차를 먹고 네. 운전하다 전봇대 받아가지고 아이고. 2명이 이제 크게 다치고 한 명은 사망했는데 네네. 그래서 정식 체류자가 이제 전남대 병원에 네.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니까 하루에 80만 원씩 병원비가 나요. 아이고. 그러면 38회 입사 2,400만 두 달이면 4,800을 못 네. 내니까 네. 나가라 이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권에 대한 이 도시에서 네. 이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시의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쪽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 네, 네.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걸 또 새로운 법령을 또 만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네.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한 돈을 좀 이렇게 모금해서 네, 했더니 네. 나중에는 병원에 사회복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졌는데 네. 그들이 이제 막 불법 체류자인데 케이스 병원에서 네, 네, 네. 처음으로 우리가 심장병 하지만 스님 이게 보증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 했더니 네, 네. 그것도 한 꽤 2천만 원 넘는 돈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돕고해가지고 많은 이런 현안 문제들을 네.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정 법률, 네. 사고 대응, 의료 노조 현장에서 당하는 불편 부당한 대화 무시를 네. 어디에서도 헤아날 수 없는 다툼을 풀어야 하는데 그렇죠. 권리, 구제, 인권, 노동, 의료, 네. 사회보장, 아동 교육 등의 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이중 보호기금 등을 통한 네.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결국은 스님께서 보이시는 네. 이런 자비행에 네.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네. 생각들 좀 같이 많이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올해 또 인상 깊었던 게 네. 굉장히 여름 더웠는데 네. 6월 달에 네. 우리 보훈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를 했어요. 네. 그만큼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네. 그런 행사를 갖는다라는 건 앞으로도 스님께서 네. 우리 이주민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계획들, 네. 트렌드를 갖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앞으로 펼치실 계획들은 어떤 게 의미가 있는 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 광주 보훈사 조계종에 등록된 지 1981년 기점으로 네. 벌써 42년이 됐는데 제가 2019년도에 와가지고 지금 2023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6년 동안을 좀 소홀하게 스님들 혼자 살고 여기 논 밭이다 보니까 네. 신도들이 안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 신도들을 좀 활성화시킬까 그래서 42년 네. 그런 어울리 한마당을 외국인 네, 베트남, 네.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렇게 세계는 한 꽃이다. 네, 네. 망공 스님의 표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는 네. 하나의 꽃이듯이 네. 여기도 장미꽃이 있고 미국에도 전 세계 있듯이 그런 기점으로 외국에 얼마당 개최했는데 너와 내가 서로 한 몸이다. 세계는 한 곳이다라는 네.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한마당으로 개최했습니다. 네. 2009년에서 어쨌든 16년까지 제가 송광조합 사회복지관 네, 관장을 역임했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마이주민 지원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네. 우리는 조계종의 자타불이 동체 대비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주민을 불교 정신에 입각해 지원하고 세계의 한 곳으로 꽃 피우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지역에 호남 지역의 많은 불자님들께서 그래 스님 말씀처럼 우리 세계는 하나다라는 생각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스님의 말씀처럼 어떤 그런 신행 활동 그리고 도움이 되고자 하거나 봉사 활동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광주 보훈사 찾아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스님께서 이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벅차실 텐데 네. 이 보니까 100여 분의 큰 스님들을 네. 매달 한 번씩 10여 년간 모셔서 펼치는 9월 백고자법회도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행사는 또 어떤 행사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선방에 다니면서 10여 년간 참선 수행을 하면서 네네. 해운정사 전 종종 스님이신 진제 큰 스님이 네. 그 선방 운영에서 제가 선방 또 이렇게 입성을 봐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네. 철야 정진도 정진하면서 12시 정진했는데 전 종종 진제 큰 스님 표가 고담노걸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옛고자는 그 성인의 뜻을 뜻하고 담자는 못담자, lok자는 담을 lok자, 다로는 우리 인성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옛 성인의 가르침을 그래서 주어 담는 이런 것이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하는 것을, 그래서 큰 스님들을 지금 10분 초청해가지고 네. 저희 이제 2024년 1월 8일 네. 마가 스님 초청으로 해가지고 100여 명의 고성들을 앞으로 네. 10년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불사네요. 마가 스님, 워르 스님, 해종 네. 큰 스님, 워랑 큰 스님, 정목 스님, 저희 은사 스님, 홍국 큰 스님, 네. 광우 스님, 대경 스님, 성행 스님, 네. 평상 스님들이 10분이 오셨다 가셨고요. 네. 11월에는 오성 스님, 12월에는 지연 스님 등을 모시고 네. 백고자 법회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신라시대 때 이어온 그런 의식들을 제가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불보 향기가 늘 흐르는 네. 보온사를 위해서 광주 불교의 진흥을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되게 광주 불교 하면은 교세가 좀 다른 지역보다 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스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어떤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대하는 자비행이나 방금 말씀하신 백고자 법회까지 하면은 문화와 자비행이 어우러지는 형태, 바로 이런 스님의 걸음걸이 속에서 광주 불교계의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해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광주 불교 활성화 방안 어떤 게 있는지 잠깐 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네. 또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동남아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경제가 어려운데, 네네. 저희 보훈사도 지난 3년간 사실은 다른 사찰도 마찬가지겠죠. 네. 전 세계 불교 단체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전 세계가 미중류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인드라망의 소중한 경험도 했습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세계 일의 한 곳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네. 부처님 말씀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질병을 겪으면서 탈종교와 인구 감소 등 다른 원인들이 함께 가세하면서 한국 불교는 큰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는데, 신도 스님들이 없어지는 것은 결국 불법이 점점 세잔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인데, 우선 포교의 대상을 외국인, 그리고 이주민, 일반 시민들을 확대해야 합니다. 불교가 가진 문화유산, 자연환경, 문화예술 현장으로 가치를 더 부각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사찰해서 이렇게 함께 쓰는 문화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를 등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돈과 욕망과 억압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치유와 행복의 문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여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과 너무나도 욕망의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OECD의 자사율이 1위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1위고 광주가 1위고 광주가 청소년 1위라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 스님들이 좀 그들의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더욱더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 불교의 그 우수성을 또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게 그 지점이 또 스님의 그런 원력들이 광주 불교계의 활성화의 또 단초가 되는 거고, 결국은 스님께서 방금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 광주 전남 지역 불자들, 지역 불자들부터 스님 말씀을 따르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님 지금 걷고 계시는 그 길에서 지역의 불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10월 22일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이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오지게 속 시원한 무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스리랑카 수단마 스님, 네. 베트남 쫌푸엉 천탁 스님, 캄보디아 완마야완 떵스 데이 스님, 그리고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네. 네. 정무창 광주시의장, 네. 그다음에 윤혜영 광산구 부의장님이 자리했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불교 국가에 온 이주민들이 200명 참석해서 한국 생활의 느낌과 고통을 그렇게 애로점을 공유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인권, 문화, 법률, 근로, 교육도 여러 분야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는데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어떤 분이 1년 계획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플 때 병원은커녕 약도 못 먹고 일하고 심한 욕을 들으며 한 달 식비 하루 3끼를 8만 원을 해결하고 해서 위약금을 내고 관두게 됐다고 하는 혼자만이 아닌 많은 이주민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어떤 캄보디아 분은 18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결혼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세 아이의 엄마인데 외국인이라 무시당하는 것도 슬픈데 캄보디아 공동체 대표로 이주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지만 무등록 이주민들의 처지가 불법 체류자죠. 네. 힘든 사회라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고 네. 가슴이 와닿습니다. 네. 우리 광주 호남 사람이 되려고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들에게 이런 차별대와 무시를 당하면서 그들이 과연 행복하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원봉사나 봉사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로서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애를 갖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의 불자 여러분들이 동사섭의 정신으로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고 이런 사명을 함께 실천하면서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잠시나마 방송을 하면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놓친 게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도심에서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해 불교 포교에 주력하고 계신 광주 보홍사 주지 도재희 스님을 만나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은 바로 이곳 광주 보홍사 광주 호남 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부하십시오.